안녕하세요. 8월 17일 화요일 아잉TV 매일 베트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동률 40%까지 하락한 내용, 한국 기업에게 백신비 요구하는 모금액이 100억에 육박했다는 내용, 호치민 깔라잇 항구 운영 정상화됐다는 내용 포함해서 베트남 뉴스 오늘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베트남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그 신규 확진자 수는 8,652건이고요. 호치민시에만 3,341건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도시별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는 게 탐포 호치민, 빈증, 그 다음에 롱안, 동나이, 막장 순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빈증, 롱안, 동나이 순으로 남부 도시 쪽에 확진자가 많이 있고요. 빈증성이 지금 2,520명. 그 빈증성 인구 대비해 가지고 많은 확진자 수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이 대책 강구가 필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망자 수 또한 하루 어제 기준으로 368명. 지금 사망자 수 하루에 300명 후반대, 400명 초반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락다운 연장. 삼성전자 가동률이 40%까지 하락해서 소갈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인력 추가 투입 등으로 그 해결에 나서고 있는 삼성, 해상 운송 적치 현상까지 겹치면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보고 계십니다.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있는 삼성전자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동남아시아 주요 거점인 베트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또한 설상가상 해상운송마저 속도를 내지 못해서 3분기 내 정상화를 목표했던 삼성전자의 시계도 늦춰질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인근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있는 삼성전자는 한때 공장 노동자의 외출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이동 조치로 7월에는 공장 가동률이 40%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용 인력도 7,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등 일부 스마트폰 부품이 베트남에서 한국 등 주요 소비처로 제때 도착하지 못해 제품 사후 처리 AS 대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호치민과 가까워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깔라잇 항구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 대비 가용 인력이 50% 줄어들어 심각한 적체 상태라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정상화 작업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풀고 노력해가지고 사업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내용도 관계자가 전하고 있네요. 호치민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생산 방안 옵션입니다.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지시령 16호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기업 내에서 기업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첫 번째는 그 현장에서 3가지를 다 하는 건데요. 생산 활동하고 휴식과 잠도 자면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지 2군데, 숙소와 그리고 공장 요 2군데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도로 2개의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옵션은 그린 근로자, 그린 도로, 그린 작업장이라는 내용으로 그린 노동자들은 그린 도로를 따라 그린 작업장과 그린 주거지를 개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그 그린 지역 이외의 곳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옵션 4는 위에 말씀드린 1, 2, 3을 여건에 따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3가지 먹고 자고 생산활동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면적도 협소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발병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호치민시 당국은 현재까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근로자들이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일부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깔라잇 항구 운영이 정상화됐다는 내용입니다. 깔라잇 항구 운영이 정상화됐다는 내용이고요.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깔라잇 항구는 항군의 컨테이너 비율이 정상 수치 85%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깔라잇 항구는 호치민시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기업의 영업 중단으로 지난 5일부터 대형 화물 및 중량 초과 화물의 입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깔라잇 항구 운영이 정상화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올해 3분기 말까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된다면 깔라잇 항구를 통하는 물동량이 5에서 7%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SK가 찜한 베트남 마산, 회사입니다. 마산 기업에 한국 투자 2억 달러 베팅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신 마산그룹은 베트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큰 대기업입니다. 빈그룹 다음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식품제조 유통업, 축산업, 광물사업과 금융업까지 연매출 2조에 시가총액 2, 3위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2019년 SK그룹이 투자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요. 약 4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의 9.5%를 취득한 상황이고, 특히 마산그룹의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광물 사업 등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SK그룹이 얘기하고 있네요. SK그룹과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부분은 텅스텐 광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분야의 핵심 소재인 텅스텐 광산도 어떤 시너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8억, SK가 11억, 롯데가 5억, 베트남 백신비 요구에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모금액을 낸 금액이 100억에 육박하고요. 하지만 LG전자는 16억 내고도 백신 접종을 받는데 아직 원활하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SK, LG, CJ까지도 다 내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과 교민들이 낸 기부금을 모두 합치면 100억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한인 단체들이 내다봤다라는 내용이고요.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의 기부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거듭 확인하는 사례이며 교민들을 위한 백신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LG는 지난달 하이폰 공장 100명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에 나섰지만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좀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호찌민시 화장을 위해 시신 46구를 이송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호찌민시 보안사령부는 호찌민시에서 벤제까지 46구의 시신을 운송한 차량에 대한 사건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 검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 빈흥호와 화장터에 대한 보안과 질서를 확보하고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군대를 조직했다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호찌민시 보안사령부는 현지 관습과 전통에 따라 엄숙함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유고를 각 가족과 친척들에게 인도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에는 보안사령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허위 사실 유포하는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신 이송 사례는 어떻게 이송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계속 지적해오던 호찌민시 화장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망자의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호찌민시 화장장이 전혀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하루에 최소 300구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궁금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박항서 감독 베트남 사상 첫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다가오는 9월 7일 예정된 호주와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홈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미세먼지로 수천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라는 공중보건대학교, 하노이 국립대학교 등은 최근 하노이 미세먼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하노이 전체 PM2.5 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는 하노이의 대기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다음은 그 베트남 정부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코백스 및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지원분과 구매분 등 총 2천만 도스의 백신을 들여왔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이고 나머지가 화이자, 시노팜, 스푸트니크 V 백신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베트남의 포스코, 베트남 철강으로 불리는 철강기업 호아팟이 지난 3개월 동안 판매 감소를 끝내고 7월 판매량이 급등했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 조선비즈에서 코코넛이 자라던 땅을 신도시로 탈바꿈한 최동일 대우건설 차장의 기사 글도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월드 클래스, 베트남 팬들도 감탄하고 있다는 내용. 프랑스에서 호치민에 온 초콜릿 속에 300kg 이상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그런 약물들이 발견됐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매일 2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K비나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잉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베트남 뉴스로 다시 찾아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